홍채 정보를 주면요 30만원을 준다는 샘 올트먼의 속내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이 월드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랑 코인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AI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코인으로 그냥 무상으로 돈을 지급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한동안 월드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다가 이번에 177%가 올랐어요. 보다시피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가게에 설치된 홍채 인증 장비인데, 여기에 2분 넘는 정도 시간을 투하해서 홍채 인증을 받으면은 여권처럼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매달 기본소득처럼 들어오는 돈, 이래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뉴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홍채 인증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이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채 정보를 대체 왜 필요로 하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문 정보를 주면은 돈을 줄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질색할 거 아니에요? 홍채 정보를 주면은 돈을 주겠다. 그 코인이 다른 코인이 아니라 샘 알트먼이 자기가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그 코인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 그러면 샘 알트먼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보를 보면 좀 무서운데요. 챗 GPT가 나오고 1년이 조금밖에 안 지났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오픈 AI 기업 가치는 100조 원이 넘었고요. 반도체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대표들을 지금 만나러 다니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것도 있고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하드웨어 기업들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섰으니 니까 지금 그 다음이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겠죠. 오픈 AI는 2015년에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면 뻔한 가치를 내세웠어요. 처음에는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만 이사했었다가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룩먼까지 들어오면서 몇 명 더 이사로 들어왔거든요. 오픈 AI 방향성 때문에 나중에 일론 머스크는 2018년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머스크가 오픈 AI 떠난 이유를 말해줍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AI 사업을 하면서 이해상충 규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분 제한을 받았었다. 근데 오픈 AI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조금 시간차가 있는 얘기긴 한데, 오픈 AI한테 비윤리적이다, 불법적으로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머스크는 오픈 AI 구조가 합법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오픈 AI를 비판해요. 이런 말도 합니다. 자유는 권력의 분배에 있는 것이다. 절대주의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머스크의 의도는 뭐냐면, AI의 권력이 오픈 AI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거예요.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집중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오픈 AI는 AI를 독점하고 있고요. 두 가지가 독점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달러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가진 패권국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에 있는 화폐 가치를 합쳐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럼 오픈 AI랑 월드코인이 그런 형태로 혹시 이어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오픈 AI를 AI 시대에서 써먹는 기축통화처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월드코인 입장에서는 홍채 정보를 파기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만 저장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걸 정말 파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프랑스, 인도, 브라질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요. 미국도 허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라던가 싱가포르라던가 이런 데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싱가포르라던가 한국으로 와서 코인 정보를 등록하고 월드코인을 받아갈 수는 있겠죠. 홍채 정보를 독점을 하고 나면은 그거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벌써 191일 만에 120개 나라에서 320만 명의 홍채를 등록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AI 시대에 인간이 자신은 AI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 홍채를 쓴다라고 말을 하는데, AI와 사람의 구분이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라는 걸 전제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발언에서 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AI 시대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 또는 AI 시대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샘 올트먼이 2019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영리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보다시피 비영리가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올트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리사업부의 가장 큰 투자자지만 지배는 비영리 법인이 합니다. 영리 법인의 가치가 100조 원을 넘어갔고요. 최근에 비영리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을 퇴출시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면서 다시 샘 올트먼을 오픈 AI로 데려왔어요. 마치 비영리 이사회의 쿠데타가 실패한 모습이죠.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정점은 비영리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영리 법인이란 자회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투자하고 인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리법인의 파이 49%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어요. 지배를 하지 않지만 수익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추후 반독점법으로 조사했을 때 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놨죠.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는 게 이런 구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샘 올트먼 책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샘 올트먼은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말이 아름답고 장황한데 정확한 의도와 실체가 부족하고 그 말 속에서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를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런 류의 사람들은 욕심은 많은데 그 욕심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이런 화법을 썼었거든요. 명예욕이 강해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모두가 나를 존경하기 바라면서 욕심은 또 많아요. 이런 사람이랑 상대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통 피해를 봅니다. 이 사회 쿠데타도 이런 성격이 원인이 된 건 아닐까. 샘 올트먼이 무서운 이유는 1단계를 시작하면 보통 2단계 사업을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1단계를 하면서 3단계, 4단계까지 준비를 해요. 판을 다 짜놓는 사람이죠. 생성형 AI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를 통해서 유료 구독 결제를 몇 달 만에 내놓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둘이서 AI 시장을 완전 독점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다른 AI 비해서 격차를 계속 벌리고 나가는 중이에요. 과거 윈도우즈로 PC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서 오픈 AI라는 탈을 쓰고 시장을 장악하려 나가는 건 아닐까, 시장을 장악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 시장이 먹을 것이 크다면은 작정하고 시장을 독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판을 잘 짜놔야 되겠죠. 과거에 윈도우즈로 돈을 쓸어 담았던 것처럼 AI로 경쟁사가 없는 기업을 만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반독점법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구글도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90%고요. 아이폰도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 독점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온라인 마켓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센 나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독점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 감고 아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건데, 올해만 빅테크에서 34,000명이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다른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나오는데 AI가 전방위적으로 일자리를 줄여나갈 거예요. 총 파이가 줄어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 기본소득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계가 온다는 건데, 샘 올트먼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겠죠. AI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AI를 독점했다 하더라도 모두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하지 못하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필요합니다. AI 공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를 해야 되는 주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은 불평과 시위를 잠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AI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고, 소득이 없이 소비만 하는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의구점이었어요. 이미 벌써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샘 올트먼이 한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기본소득만 주면서 다른 소득 하지 말고 소비만 하면서 살아보라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소비만 하는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이런 생태계가 존재가 가능한 건지, 금액을 다르게 하면서 어떤 금액에서 가장 좋은 만족도가 나오는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인증 정보로 무슨 수익을 내는 거냐, 이 고민도 있는데, 스마트폰 시대는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 지문 인식이 가장 빨라요.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종종 오류가 나는데 정확하게 체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홍채 인식을 하면은 수백만 분의 1로 겹치는 사람이 줄어들 정도로 정확해져요. 이제 비전 프로가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넘어서 차세대 스마트폰이 이제 VR 기기들, 비전 프로가 된다고 하면은 홍채 인증이 가장 빠른 인증이 됩니다. 이걸 선정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채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걸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홍채 정보를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암호화된 데이터를 바꿔서 인식하게 하고 금융인증, 플랫폼 로그인, 카드 결제, 이런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카드사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은행들한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로그인으로 얻은 수익으로 재원을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조차도 못하는 일을 코인 하나가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더 큰 수익이 필요한데 오픈 AI 사업의 수익 일부를 월드코인을 매입하는 데 쓰게 하고, 이걸 기반으로 월드코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발행량을 늘리고
재원으로 쓰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루나가 보여줬던 방식인데 루나는 수입 없이 가격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무너졌죠. 월드는 다르지만 코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면 되는 일인데 월드코인이 그 역할을 왜 대신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내비쳤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얘기가 되는데요.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탈국가 사회를 만들려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는 국가를 건설하겠다. 물론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겠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월드코인의 국민으로 살아가겠다. 오픈 AI의 국민으로 살아가겠다. 왜냐면 월드코인 그 받으면은요, 그 어플에 보면 그림이 여권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 여권으로 만들었는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몇 가지들이 더 있는데, 샘 올트먼에 대한 쎄한 느낌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 월드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더라도, 투자로서 생각하는 관심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보는 관심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